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빅뱅. 예. 원래 지난주 제목을 제가 빅뱅의 언저리 뉴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빅뱅 자체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박사급 돼야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5분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빅뱅 겉핥기 좀 했고요. 그 주변 뉴스. 예. 그래서 기억 남는 거. 다이는 좋은 사람이고, 그쵸? 반성하고, 예. 또 반성 안 한 놈 하나 있었죠? 네. 그리고 빅뱅을 발견한 사람이 신부였다고.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한 진리를 결코 섞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 예. 오, 기억하시네요. 네. 그 사람 나쁜 놈이고요. 네. 네. 그쵸. 얼베르트 신부님이 그랬죠. 네. 오, 공부 좀 하셨어. 좋아요. 오늘은요, 고구마 3개짜리 이야기입니다. 아까, 큼직해요. 네. 아까 이명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저한테 오셨다 가셨나 싶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예. 갈라진 광복절? 노. 가르는 언론들이에요. 아까 참 정말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광복 79주년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상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건 그렇게만 하면 욕이고요. 그게 왜 철학적으로 이상한지에 대해서 분석까지 가야겠죠. 자, 먼저요. 광복 79주년 기념식. 여러분, 자, 이제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순서대로 불러보세요. 3.1절. 아니에요. 순서대로. 아니요. 현충일.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광복 79주년 기념식이에요. 우리나라 5대 기념일. 8월 10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예술관에서 했어요. 전 이것도 12월 거리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 없었어요. 정말 독립기념관이든 어디든 의미 있는 장소로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좋아요. 더워서 그랬다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대통령이. 예, 사진을 크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구석에 아주 조그만하게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총 9,824글자의 대통령 경축사. 예. 여러분,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통령은 말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말로 지시를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총리실에서 담당 비서관이 이거를 보고 우리는 미래 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 세대? 그럼 과학을 준비하겠구나. 야, 과기정통부 장관, 너 미래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야? 보고서 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하면 총리실에서 그거를 각 부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구체적 사업이나 정책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게 대통령의 통치 원리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부의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축사라든가 대통령 연설문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또 분석을 했죠. 제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 굳이 안 해도 돼요. 왜요? 챗 GPT가 있죠. 예, 챗 GPT-4o에게 야,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가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역사적 성취를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 의지와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맞아요. 이 요약이 정확해요.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왜?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거는요, 진나라 역사서 진서 환온의 장군의 편에 나오는 광복구경, 영예롭게 옛 수도를 회복하다. 그래서 광복은요, 영예롭게 회복하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복절 그러면 우리가 명예롭게 회복한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날 경축사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죠. 그쵸. 일제치하, 그리고 뭐 강제노동,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이런 게 빠지면 안 되죠. 당연하죠. 오히려 이 경축사는요, 뭐 6.25 기념일이나 현충일 기념일을 했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 이번엔 통일 북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본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네, 매우 하면 안 되는 경축사를 했어요. 자, 광복 79주년 기념식 2. 2024년 8월 15일 오전 10시 효창공원 내 백범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장소이기도 훨씬 훌륭하죠. 그렇죠? 광복회 및 56개의 독립유공자 단체가 주최했고요. 여기에 야당 의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037자의 광복회 회장 경축사, 이게 그 장면이에요. 보면은 여기 박찬대 민주당 민주당 대표 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한창민 사회운전 대표, 야당 대표들은 다 여기가 있어요. 국회의원들하고. 자, 그래서 또 똑같이 챗GPT에게 야, 여기 이 광복회장 경축사 한 문장을 요약해줘 했어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왜곡된 역사관에 맞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키고 민족 통일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게 정상적인 메시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대통령은 일본은 온데간데 없고 광복회장이 이러고 있어요. 광복회장은요,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광복식 경축사에 너 독립기념관장 임명한 거 철회하지 않으면 나 안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출신의 인사, 우리나라 건국을 48년이라고 주장하는 놈, 나아가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반발해서 이렇게 광복회의 주역이라고 광복절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광복절 경축식 불참, 독립운동 왜곡, 역사 폄훼.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독립유공자 후손이거든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에 혼자 참배하고 홍범도 장군 묘소에 참배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먼저 광복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광복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1. 질문합니다. 공적인 조직일까요? 사적인 조직일까요? 자, 정답은 공적인 조직이에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공법인이에요. 최초의 출발은 사단법인이었어요. 개인들이 모여서 그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이었는데 나중에 당연히 이건 정부 지원해야죠. 그래서 공법인으로 전환됐어요. 회원 자격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과 유족만 가능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뭐 할게요? 응? 하고 정보시설 다 무료 대여합니다. 그리고 특수 수익 사업의 우선권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기차에서 카트 기억나시죠? 음식 카트. 그 홍익회죠. 그 홍익회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3.1절 기념식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광복회장이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3.1절 기념식 하죠. 그러면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만세삼창을 해요. 그 낭독을 늘 독립운동가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광복회 회장이 해요. 그게 벌써 40년이 됐어요. 즉 광복회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들의 그 집약체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단체인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한민국 정체성의 우리가 최후의 보루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니까. 그래서 광복회는 우리나라 정체성의 최후의 보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 그래서 현재 23대 회장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 이종찬 씨예요. 이 사람은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네, 이회영 선생님 아시죠? 경주이 씨 6명의 형제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광복회 경축사 중에 제가 제일 딱 들어왔던 문장이 이거예요.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어. 얼마나 멋집니까? 니네 뉴라이트들, 윤석열 대통령, 현재 정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피로 독립운동을 했어. 이 나라를 얻어냈는데, 광복을 했는데 니들이 그 혀로 더럽히려고 그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통합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두 개로 따로따로 치르면서. 근데요, 이거요, 제가 광복회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자, 언론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멋있었던 것 중에 하나, 이게 광복회 기념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건국기원 4357년, 서기 2024년, 대한민국 106년 8월 15일, 광복회장 이종찬. 이 사람은 어디에 제일 힘을 줬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 106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4년 서력을 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임시정부부터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쳤어요. 대한국호, 그거를 보통 이제 세종 몇 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도 연호가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어쨌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있죠.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하면서 그 간판에다 뭐라고 달았느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달았어요. 이승만조차도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라고요. 건국 1년이 아니라 1919년도에 건국이 돼서 1948년이 대한민국 이렇게 달았다고요. 근데 지금 역사를 부정하는 놈들, 윤석열이 기용한 놈들은 아니야. 대한민국은 1948년이야. 그때 건국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으면 1919년에 만세운동하고 뭐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나라가 없었으니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면.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새끼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9년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한 거고, 그래서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안중근 대한독립군 참모중장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예. 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김구 주석.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대한민국 106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새끼들,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새끼들, 이들이 바로 매국 노고 앞잡이입니다. 이들이. 예. 자, 그래서 언론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부터 고구마 준비하시고요. 뉴라이트 이념 갈등의 광복절 기념행사 두 동강 났대요. 봉합 안 되는 광복절 공방. 이념 갈등 부채질. 친일 세력이 제세상 만나. 두 쪽 난 광복절. 건국관도 양분. 반쪽으로 쪼개진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 파행. 이 기자 새끼들부터 죽여버려야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국은요, 이렇게 기사 쓰는 애들 다 죽여서 매달았어요. 프랑스는요. 네.
자, 왜냐? 보세요. 어쨌든 광복절이 다 두동강 났다, 갈등이다, 쪼개졌다, 두 쪽이다, 다 광복절이 두 개로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맞긴 맞아요. 두 개가 있었으니까. 양보는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로 분단 컴플렉스에 있어요. 진영이 두 개가 나는 우리나라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광복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단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해되시죠? 진짜 언론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그 전에 여러분 한 가지 공부부터 복습입니다. 여러분 중립이 뭡니까? 중립. 자, 가운데 중, 맞아요. 예, 맞아요. 가운데 중 설입자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지 않고 공정하게 처신한, 맞는 것 같죠? 국가 사이의 분쟁 등에 관여하고 중간 입장을 지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사전적 의미고요. 영어로 보면은 내추럴리티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보면 중립을 뭐라고 하느냐? 일단 중립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진영 논리는 뭐죠? 갈려져 있는 거. 진영 논리는 뭐냐면요, 무조건 내 편이 옳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 내 편이 옳다. 내 편이 옳다. 둘이 싸워요. 그러면 누가 나랑 더 친하갈 따지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 싸우면 나랑 친한 사람만 편만 드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이게 진영 논리예요. 그러면 중립은 뭘까요? 바로 오른편이 내 편이에요. 오른편이 내 편. 네, 나랑 친하건 친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로 나눠져 싸우든 세 개로 나눠져 싸우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어느 편이 옳은가. 예, 어느 편이 옳은가. 오른편이 내 편이에요. 그래서요, 중립은요, 진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중립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중립이에요. 그래 썼어요. 중립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아예 백지를 실어버리기도 했고요. 등등등 우리나라도 언론들이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언론들이 이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건 외우세요. 연구 과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면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거 외우세요. 자, 간단하게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수학 중간고사를 봐요. 주관식이에요. 답을 써야 돼요. 뭐라고 쓸래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 문제예요. 1, 0, 마이너스 1 세 개 중에 쓰면 대충 맞아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저 대학교 때 공업수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꼭 답을 이상하게 나오게 만들어요. 간단하게 32,782분의 6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요. 답을. 그 교수님의 지론이 뭐냐, 수학에서 과정 전개식이 맞으면 답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더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계산 과정이 올바르고 적용해야 될 공식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답이 흉측하게 나와도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답에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연구 과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그게 반드시 양쪽 편에 공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천사와 악마가 싸워요. 그럼 우리는요, 늘 천사 편 들어야겠죠. 거기가 좋은 편이니까, 옳은 편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니네는 천사에게 편향되냐?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바로 병신이에요. 여러분, 연구 과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면 결과는 편향적이든 말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언론들이 왜 광복절이 쪼개졌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 왜 광복 회원들과 56개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상세하게 따져보고 그래서 이렇게 두동강남 광복절은 누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논평이라고 합니다. 논평. 우리 언론은 논평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논평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이 정부에 불리할 때. 즉 보통 현재 국민의힘 세력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들은 막 하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그들에게 불리한 걸 얘기할 때 늘 논평을 하지 않고 이딴 식으로 얼버무려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 중립과 기계적 중립이 있어요. 기계적 중립. 기계적 중립은요,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 연구하고 팩트체크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양쪽 입장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은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있어요. 중립은. 그러면 기계적 중립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기계적 중립은? 양측의 입장 뭐라고 그러는지가 중요해요. 예. 지금 이게 우리 언론들의 태도예요. 만약에 광복절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왜 광복절이 쪼개졌는지 양쪽의 입장 들어보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따져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언론들은 양쪽의 입장만 전하고 끝내요. 여당은 야당이 잘못했어. 야당은 니네들이 침입하잖아. 여기서 싸워요. 갈라졌어요를 끝내죠. 이게 언론들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방법론, 중립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냐면요, 연구, 조사, 팩트체크 이런 거 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자료조사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럼 저는요, 광복절이 쪼개진 거 가지고 저는 어떻게 아까 연구했습니까? 광복회가 어떤 단체인가 연구했죠. 광복절이 어떤 날인가 연구했죠. 그렇게 어떤 날인데 광복회가 어떤 건지, 광복절이 어떤 건지 그 기본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돼. 기본에 대해서. 그걸 조사하지 않으니까 둘이 싸워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적 중립은요, 평균이에요. 평균. 얘네 둘이 싸워요. 야야 중간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난이도, 중립을 지키는 거 있죠? 열나많이 힘들어요. 저 이거 하려고, 저 설교 준비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기계적 중립은요? 쉬워요. 그러니까 현재 언론사 기자들 보면요, 하루에 기사를 몇십 개씩 써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글 좀 써보신 분들, 하루에 기사를 몇십 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가치, 중립은 공정, 정의, 진실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러면 기계적 중립은요, 평화, 원만. 여러분, 싸울 땐 싸우는 게 정의예요. 일제의 나쁜 친일파들, 매국노들하고 원만하게 합의한다? 그 새끼가부터 죽여야 돼요. 사탄과 협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기계적 중립을 두 글자로 중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도는요, 가운데 중자, 길도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가운데 선택한다. 진영 논리의 전제를 존재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중도가 가운데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진영 논리의 연장선이에요. 늘 양비론을 얘기해요. 둘 다 나빠. 싸우지 마. 여러분, 이런 놈부터 지옥에 보내야 돼요. 라고 괴타가 얘기했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들은 이 중도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따져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따지지 마, 해볼라 따지지 마, 조용히 해, 싸우지 마, 그만해,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더 해요. 영어로 센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운데가 장땡이래요. 자,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중 중도에 이건 오류가 있어요. 따져보지 않고, 형식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가운데가 최고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악마입니다, 악마. 자, 그래서요, 사건의 실체, 진실, 정의보다는 양쪽 진영의 주장을 듣고 그 가운데를 취하는 입장, 사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도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중도의 반대가? 중도는 가운데잖아요. 가운데의 반대는 양끝 같죠? 아니에요. 중도의 반대는 진실이에요. 예. 중도는요, 진실을 그냥 태생적으로 사람이 착해서
아, 싸우지 말고 조용히 좀 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 현재 언론들은요. 진실을 덮기 위해 중간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요. 중도는 모두 까 인형이에요. 둘 다 나빠! 그래서 나만 오라. 결론이 그거예요. 니네 둘 다 나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대립 토론을 싫어해요. 그리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싸우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제일 나쁜 놈에게 유리한 게 바로 중도예요. 제일 나쁜 놈이 유리합니다. 그리고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중립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중립을 지킬 능력은요. 되게 힘들어요. 조사 잘 해야 되고 어떤 철학적 개념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조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아, 좀 조용히 좀 해. 싸우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바보 수준으로 착하든가 아니면 무식하고 게으르든가 아니면 나쁜 놈 편드는 놈이에요. 다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싸우지 마 조용히 좀 해. 이 말 여러분 입에서 삭제하십시오. 정말 깜도 안 되는 거 싸울 수도 있잖아요. 깜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모르지만 싸움과 다툼과 토론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싸우면 되게 싫어하죠. 뭐 동물국회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영국은요. 국회 한가운데 빨간 선 2개가 그어져 있다고. 그 선이 뭐라고요? 외우세요. 소드 라인. 소드, 칼. 거길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처음에 영국의 국회를 만들어 놨더니 말로 싸우다가 나를 모욕했어 결투야 청 칼을 뽑아서 국회에서 말싸움하다 서로 토막치고 죽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금 넘어오지 마. 그리고 싸우되 뭘로 싸워라? 말로 싸우라고. 영국 국회는 말로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연방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 대표들이 말로 안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지역 간에 진짜 전쟁이 벌어져요. 몇만 대 몇만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 대신에 말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의 심판은 누가 보죠?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지만 진짜 심판은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모든 국회 일정을 다 생중계해요. 비공개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회장이 정숙이라고 외치면 다 조용히 해야 돼요. 그때 떠들면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국회에서. 예. 법대로 운영하는. 그래서 싸움은 좋은 거예요. 토론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싸움은 나쁜 거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한대요. 그게 바보예요. 예. 자, 나쁜 놈들을 편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바로 중도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 한번 하셨고요. 그래서 기계적 중립과 중도는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중립의 결과는 해결책이 나와요.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잖아요. 이번 8.15 경축식도 누가 잘못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은 그 사람 뭐라고 해줘야 되느냐? 아니 당연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중도는요 미봉책이고 적당 중이에요. 이번만 넘어가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중립과 중도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립과 진영 논리도 반대의 개념이고요. 즉 중도와 진영 논리는 이거는 다 한 팀이에요. 한 팀. 둘이 싸우는데 와서 아이 그만 좀 해. 심판 보는 놈 있죠. 말리는 신우이가 그쵸. 그거예요 딱. 자, 그런데 제가 조금 희망을 봤어요. 고구마 5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인 이유가 아까 제가 지금 이게 흐리게 처리해버린 쓰레기 같은 기사들 있죠. 이제 이게 바로 중도라는 거, 기계적 중립이라는 거 아시겠죠?
양측 주장만 얘기해요. 쪼개졌어, 나눠졌어, 공방, 이것만 얘기해요. 드디어 언론들이 논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뉴라이트는 밀정, 연탄가스 같아. 광복회장 격분 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등 뉴라이트 중용 배신감 표출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얘기하고 있죠.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해놨으니까 광복회장이 이렇게 밀정이라 그러고 화를 내지 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또요, 국사편찬위원회까지 3대 역사기관 뉴라이트 장악,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부 산하의 국내 3대 역사기관장으로 모두 다 뉴라이트 임명해버렸어요. 이러니까 광복회가 열받지. 이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중립적인 기사예요. 전후 관계와 원인과 이런 거 살피는 거. 그리고요, 뉴라이트 윤정부 전면에 역사기관 25개 요직을 장악했다. 드디어 이런 진짜 중립적인 언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자, 여러분 기사를 보실 때, 전 제목만 봐요. 제가 여러분께 뉴스 봅니까? 그러면 전 제목만 삑. 차라리 보지 마요. 제목만 보는 사람 제발 보지 마요. 보세요. 이런 제목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안 좋은 제목들이 훨씬 많아요. 제목 장사라는 거. 그리고 행간을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 이제 좀 좋은 게 나지만 왜 광복절을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지? 라는 의문을 가지셨다면 BBC 코리아나 ABC 뉴스나 해외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그들은 중립적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특히 제목만 보시면 딱 이 사상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따지는 거, 토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셔요. 제발 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놈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중립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 언론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광복절은 갈라진 게 아니고요. 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루터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가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부르죠? 우린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광복절을 개혁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오염된 광복절을 광복회장과 이 독립유공자 단체가 개혁한 거예요. 진짜 기자라면 그렇게 써줘야 해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러분, 언론사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